그 다음 정리 3.48 우리 단위 속력 곡선 베타가 있는데 베타가 A, B에서 M으로 가는 요거가 곡면 M 위에 2점 요거와 Q를 있는 곡선 중에서 가장 짧은 곡선 이걸 우리가 이제 최단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짧은 곡선이 결국에는 측지선이에요.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너무 어려워서 측지선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측지선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지선이면 측지곡률이 0이 있는데 측지선이 아니니까 같은 말로 카파 서브 G가 0이 아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서 적분 나오고 막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적분 나오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략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것만 알아둬요. 가장 짧은 곡선이 측지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보네 정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 가우스-보네 정리를 알면 사실 이제 그 뒤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우리 정다면체에서 항상 얼마로 일정하지? 2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정다면체 5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 빼기 2 더하기 F가 2라는 거를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증명이고 실제로 이제 가우스-보네 공식을 배우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소적인 형태랑 대역적인 형태가 있는데 대역적인 형태에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역적인 형태까지는 근데 안 갈 거야. 할 수는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국소적인 형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보네 공식을 알면 이제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증명이 또 만만치 않아. 그리고 여기서는 예제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풀어보면 돼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3.4 가우스-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우스라는 사람은 수학에서 빠지지 않아. 꼭 나오지 꼭. 3.4.1 가우스-보네 공식이에요. 우리는 국소적인 형태만 하고 대역적인 형태는 안 해요. 일단 정의. 일단 곡선 알파가 A, B에서 M으로 간다고 합시다.
요거에 대하여 일단 알파 A와 알파 B 요거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닫힌 곡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제외한 다른 점에서 1대1 함수인 곡선을 다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단순 닫힌 곡선은 뭐야? 이런 식으로 가. 여기가 이제 알파 A이고, A에서 B로 갔는데 B가 여기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A와 알파 B가 같아. 그리고 이 점을 제외한 다른 점에서 1대1 함수인 곡선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닫혀 있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바로 단순 닫힌 곡선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각 이제 조각적으로 정치인 단순 닫힌 곡선을 우리가 곡선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각적 피스와이즈야. 그래서 조각적으로 정치인 단순 닫힌 곡선을 곡선 다각형, 커블 리니어, 우리 다각형 하면 폴리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곡면 M이 이렇게 있어요. 곡면 M이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닫힌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땐 반시계로 가, 항상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다시 위에다 그려줄까? 벽면이 이렇게 있어. 벽면이 이렇게 있을 때, 벽면 M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이제 P1으로 잡아봐. P2, P3, P4, P5 이렇게 있어요. 얘가 알파 A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각 결국에는 다 1대1 함수거든요. 이게 이제 조각적으로 정칭이 단순 닫힌 곡선이고, 이러한 도형을 곡선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곡선 다각형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 곡선 다각형 알파가 있어요. 이 녀석의 미분 가능한 점이 P0. 이게 알파 A0야. 그냥 P5라고 썼죠. 이게 사실 P0라고 봐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Pn-1.
이렇게 라 합시다. 이렇게 되면 조건 붙여야 되죠. 단 A가 A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점 PI를 다각형 알파의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점 PI가 어디 있어?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꼭지점이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꼭지점을 잇는 곡선을 뭐라고 불러? 다각형의 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형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꼭지점을 잇는 곡선이구나. 잇는 곡선이구나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엔 다각형의 변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두 꼭지점을 잇는 곡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모든 i에 대해서, 그러니까 i가 0부터 1, n-1, 만약에 0으로 안 본다면 n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접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접벡터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알파 프라임이야, 접벡터는. 근데 여기 A, I의 성분인데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구분을 할 거야. 요거와 요거, 요 녀석이 이루는 요 각 엡실론 i를 점 P에서의 우리가 이제 외곽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exterior 앵글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단 우리 이제 알파 프라임 AI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거를 극한으로 취할 거야. 극한. 델타가 0으로 가요. 델타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갈 수도 있고 좌극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알파 프라임 이 녀석의 AI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노테이션이에요. 됐어요? 그럼 외곽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내각도 있겠지? 내각은 어떻게 될까? 아, 이거 공간이 없네. 지우고 옆에다 쓸게요. 일단 외곽에 대한 건 이해가 되나?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 당연히 이해 못하겠지? 봐봐. 색깔 핑크로 갈게. 일단 변이라고 하는 건 뭐야? 두 꼭지점을 잇는 곡선이니까 얘네들이 다 변인 거야. 여기까지 나라 꼭지점 변은 우리가 이거 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접벡터가 있을 거야. 접벡터는 항상 수직인 벡터잖아, 그 선에. 그랬을 때 이루는 각 엡실론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봐볼까? 요 꼭지점에 대해서 접벡터를 내가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접벡터가 있을 거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접벡터가 있겠지.
얘가 플러스야. 그랬을 때 요 사이에 각 엡실론 4가 되겠지. 이때 이게 외곽이 되는 거야. 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라는 소리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곽을 했으니까 내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각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 아니고 에타야. 그 대학 그거 에타 말고 에타라고 있는 거야. 에타 i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이 쫙 있다고 봐봐. 쫙 있다고 봐봐. 파이에서 요 외곽을 빼면 요걸 내각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굽어져 있는데요. 접선의 사이의 각, 더 작은 각. 근데 항상 작은 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바깥에 있는 각이 외곽, 안에 있는 각이 이건데 외곽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 둔각 삼각형이면 외곽이 더 작잖아. 외곽에 비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우리 접선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에타는 우리 180에서 빼는 건데 우리 180 호도법으로 쓰면 그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내각이에요. 인테리어 앵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내각은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범위를 이렇게 정해줄게요. 베타라는 거는 단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클 거고, 파이보다는 작을 수 있도록 써주면 되고, 우리가 이때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반시계야 항상. 그래서 기준은 항상 반시계야. 그걸 써줄게요. 그래서 다각형의 진행 방향은 곡면의 단위 퍼펙터장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정합니다. 카운터 클럭와이즈였나? 보통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 포지티브 센스거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포지티브 센스 아니면은 뭐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뭐 클럭와이즈 클럭와이즈라고 썼던 것 같은데. 클럭 시계 방향인데 카운터가 붙으면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 뭐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항상 반시계 방향이 수학은 기준이야. 우리가 좌표평면을 생각을 할 때도 1, 2, 3, 4잖아. 수학은 반시계 방향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해봅시다. 꼭지점에서 두 단위 적벡터 요거와 요거에 대하여 같지 않아요. 단위 적벡터가 이제 마이너스로 갈 때나 플러스로 갈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꼭지점은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엡실론 i가 외곽이잖아. 외곽의 값은 요 녀석 두 개의 단위 적벡터이고 같지가 않아요. 엡실론 i는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디터미넌트 이 행렬식으로 구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일단 두 단위 꼭지점에서 두 단위 적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마이너스랑 플러스 있잖아. 그치?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에서 이제 얘네들이 꼭지점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접벡터를 생각을 하라는 거야. 꼭지점. 그래서 두 단위 접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쪽에서는 요게 이제 꼭지점인 거고, 요걸 이렇게 꼭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랑 이건 당연히 같이 달라.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당연히 다르지.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당연히 달라.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외곽이라고 하는 값을 사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막꼭지각으로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 i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엡실론 i의 값은 요것과 요 녀석 값은 요 마이너스와 요거가 단위 접벡터이므로 이고 요것과 요게 다르잖아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요 외곽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절대값 아니고 디터미넌트, 아니 디터미넌트인데 이건 절대값이고, 디터미넌트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많잖아. 헷갈리니까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로 써줄게요. 디터미넌트 이렇게, 그리고 단위적 벡터고, 이것도 엡실론 i가 단위자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vi에 관련된 한결식들, 벡터 값들이 쭉쭉쭉 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v-가 이렇게 나왔고 v+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요건 반식의 방향이지.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v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음수 나오겠지.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꼭지점 PI가 곡선 다각형의 외부를 향하는 경우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이런 경우면 결국에는 외부를 향하는 경우니까 이거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엡실론 i를 파이로. 근데 이제 이렇게 쓸게요. 만약에 지금 v-가 이렇게 되어 있고 v+가 지금 요건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요거야. 이게 서로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마이너스 붙였으니 딱 그 값이 나왔어. 180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그치? 외곽이 180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봐봐. v-가 이렇게 나왔는데 v+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야 그 v+ 이만큼 나왔잖아. 그거에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이렇게 가야 돼. 그 각도만큼 또 회전을 해야 되잖아. 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아까는 이렇게 되니까 꼭 반드시 그럼 180이어야 돼. 외곽이. 우리 외곽을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 접벡터 사이의 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이면
꼭지점 PI가 곡선다각형의 외부로 향하는 경우라서 엡실론 i가 파이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부로 향한다면 이게 안쪽 내부로 향한다면 외부로 향하면 파이인 거고, 외부로 하려면 외부 이거 각은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우리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V 마이너스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에 이렇게 가는 방향 항상 마이너스야. 슉 해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게 뭐야? V 마이너스야. 그러면 V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다시 그 방향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V 플러스야. 이게 내부로 향하는 경우야. 즉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외부로 향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말풍선 같은 거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리고 방향은 항상 반시계야. 그럼 봐봐. 슉 가서 쭉 가는 이 진행 방향이 V-야. 그러면 외부로 가는 건 여기서 이만큼을 돌아야 돼. 어떻게? 이만큼. 우리가 항상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 근데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파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돌면 그냥 플러스 파이인 거거든. 아니지. 여기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이만큼 가는 건데 방향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가 V 플러스야. V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외부 내부의 결정은 VI야. 마이너스 I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엡실론 I를 두고 봤을 때는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로 향하는 걸 항상 안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내부로 향하는 게 항상 안쪽이 아니라 내부로 향하는 게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거의 반대 방향인데 VI가 내부에 있으면 마이너스 I인 거야. 마이너스 파이인 거야, 외곽이. 근데 이제 VI가 외부에 있으면 플러스 파이인 거야. 마이너스 I가 외부에 있으면 플러스 파이. 왜냐면 우리는 항상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거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클럭커 아니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파이인 거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파이인 거고, 우리가 쓸 때 이런 식으로 세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우스본의 공식이 뭐냐,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본의 공식, 그게 정리 3.4고요. 가우스본의 공식. 이 녀석이 곡선다각형 알파의 내부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전 가우스 공률이지. 얘는. 그치? 맞아? 전 공률을 줄여서 사실 전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 거야. K야. 얘는 측지 공률이지. 전 측지 공률이지. 그리고 엡실론 I. 이 엡실론 I는 뭐야? 외곽이야. 다 더하면 언제나 2파이다. 정확하게 우리 책에 단 하고서 써져 있거든요. 조건 썼을 때요. 단 엡실론 I는 꼭지점 PI에서 측정한 영역 R의 외곽 알파는 보통 단위 속력 곡선은 베타라고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해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거 증명은 생략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증명은 안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예제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제를 볼 때 정확하게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다시 영역이에요는 M의 어떤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고 곡선다각형 알파의 내부에 얼이 있는 거야. 영역. 그랬을 때 우리 전 가우스 공률 이거 공식 기억나는지 잠깐 복습 좀 해봐야 되나? 안 해봐도 되나?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보지 뭐. 아무튼 전 가우스 공률에다가 전 측지 공률을 더하고 이 외곽, 그러니까 이 외곽은 뭐냐면 꼭지점 PI에서 측정한 영역 R의 외곽이야. 영역 R에 대한 외곽 하면 언제나 2파이다. 이게 가우스 본의 공식이고 증명은 길어서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제들은 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제가 되게 많을 거야. 예제 3.5, 그 다음에 다른 정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어요. 8개를 풀어보면 돼. 근데 일단 우리 다른 정리하기 전에 예제 3.50 풀어보고 다른 정리는 증명할 거야. 어렵지 않아.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거 증명이 어려운 거지. 일단 요거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으세요. 자. 다시 리마크로 하나 다시 써놓을 것 같아. 어떻게 된다고?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예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가우스 본의 공식이고 이제 우리는 예제 3.50 볼게요. 우리가 이제 평면 위에 단순 닫힌 곡선, 우리 알파 여기서 조건 쓰자. 알파는 단위 속력 커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엡실론 I는 영역 R에서의 외곽. 자, 평면 위에 단순 단위 닫힌 곡선 C가 있는데
요거를 폴라폼 나왔던 폴라폼 형태로 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폴라 코오디네이트. 요거로 이거 극좌표가 어디냐면 9.3절 미분적 분학책에 요거로 나타내요. 개형을 구하고, 개형이라고 하면 형태, 꼴, 그림, 전 측지분율.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니까 이거 구해서 다 넘기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극좌표 나왔으니까 무조건 x는 얼코사인 세타, y는 얼사인 세타라고 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극좌표니까 x가 얼코사인 세타, y가 얼사인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거라 두고 대입하여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 볼게요.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x제곱과 y제곱 하면 얼제곱 되니까 이거 얼제곱의 제곱이니까 얼 4제곱 될 거야. 그 다음 더하기 4얼의 코사인 세타지. 그 다음 x제곱 y제곱이 얼제곱이니까 얼의 3제곱 되는 거 맞아요? 빼기 4 y가 뭐냐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게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마다 얼의 제곱이 있으니까 얼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잘 조작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봐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얼의 제곱을 날리면 얼의 제곱 더하기 4얼의 코사인 세타의 빼기 4 사인 제곱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게요. 그럼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죠? 그러니까 얼의 제곱 더하기 4얼 코사인 세타에다가 4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4인데 이항하면 4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2 코사인 세타 제곱이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봐봐. 얼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얼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사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얼은 이거거든요. 이거 미분적 분학 책에서 봤었던 심장형이야. 사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우리 플러스일 때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이거 그림 어떻게 됩니까? 세타축, 얼축으로 봐야지.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생각보다 좀 까다롭긴 한데.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렸나요? 자, 봐봐. 세타가 0이야. 세타가 0이면 얼마야? 얼도 0이지. 그럼 일단 요 꼭지점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그쵸? 그림. y가 아니라 얼. 0,0 지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쯤 가보자. 그러면 얼은 2지. 2분의 파이쯤에 얼은 뭐야? 2야. 그럼 결국에는 어쩔 때 세타가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2파일 때 얼마야? 또 0이지. 어의 값이. 2파이. 세타가 2파이. 그럼 세타가 2파이가 되면 어는 또 0이야. 그럼 어디에 찍혀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 심장형 이거 어떻게 그렸었니? 아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이고, 미안. 9.3절. XY축에다 그리는 거야? 그치, 잠깐만. 세타 얼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 코사인 세타잖아. 2배 해. 근데 2배가 빠지고 앉아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코사인 세타가 원래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2배가 되니까 최대값 2, 최소값 2로 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X축 대칭이지? 그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꾸부르꾸부르해요. 근데 이만큼 더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게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최대치가 4, 최소값이 0으로 바뀌는 이런 그림 되겠지. 우리 세타가 0일 때 0 지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2파이 정도 들어가면은 또 2가 나왔지. 요만큼, 그러니까 2파이.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얼마야? 2 나왔나? 2파이면 0이니까 이게 2파이겠다.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얼마야? 2지. 여기에 이제 2분의 파이가 있는 거고.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니까 4야. 그게 파이야.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2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X축, Y축이니까 X축, Y축을 기준 삼아서 그려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니? 자,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가. 점점 증가하지. 근데 우리가 0 얼도 0이고 세타도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차피 0에서 0 원점에서 출발을 하겠네. 근데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 되면은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이만큼 됐을 때야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 어른 2까지 가지. 어른 2까지 가. 그치?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쭉 올라가서 2분의 파이가 되면 2가 나와야 돼. 쭉 올라가. 세타가 점점 갈수록 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딱 2분의 파이가 되면 2가 돼야 돼. 점점 커지잖아. 그치? 세타는 각도야. 점점 각도가 가면서 이렇게 되고 4까지 가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는데 어른 4까지 가. 그냥 점점 더 커진다는 소리야. 그럼 파이가 되면 4가 나와야 돼.
파이가 되면 4가 나와야 돼. 그치? 거리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에서 점점 값이 또 떨어져서 이만큼 오면 다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2파이가 되려면 또 떨어져야 돼. 또 떨어져서 결국에는 0이 나와. 그치? 이런 그림이네. 이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방향은 이렇게 가겠죠. 방향 꼭 표시해줘야 되고. 꼭지점이 원점이 심장형이야.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장은 곡선. 됐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평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곡면이 아니야. 평면이면 우리 주곡률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냥 법곡률이 존재하지 않아. 0이야. 근데 그 법곡률 중에서도 큰 값, 작은 값이 주곡률, 카파1, 카파2인데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우스 곡률이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평면이니까 일단 이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엡실론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슈. 요게 V 마이너스야. 그치? V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엡실론은 마이너스 파이야. 그러니까 엡실론은 마이너스 파이. 이므로 우리가 이제 가우스본의 공식에 의하여 우리가 카파 써보지. DS는 나머지 다 넘겨. 그리고 엡실론이 하나야. 꼭지점이 하나라서. 빼기 엡실론. 더하기 2파이예요. 자, 그럼 봐봐. 어차피 가우스 곡률 0. 이거 계산하면 3파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파이는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측지 곡률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V-가 이쪽으로 간다는 단위 속력 곡선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이 보장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잘 가늠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진짜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건 1,0이야. 단위자 붙여야 되거든. 이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곡선의 매개 방정식의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알파는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곡선의 매개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곡선의 매개 방정식은 어떻게 돼? 알파 세타고, 알파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x, y인데 x가 얼코사인 세타, y가 얼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얼을 뽑아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알파 요 녀석 놓음의 제곱,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승질 날 텐데. 자, 미분해볼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일단은 미분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얼이 뭐야? 요거잖아. 대입해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는 스칼라, 아래는 벡터. 그치? 그럼 일단 미분부터 차근차근 하자. 너 거의 같이 봐야죠.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라고. 그치? 근데 일단 스칼라도 미분을 해줘야 돼. 스칼라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대로 가고요. 스칼라 그대로 가고요. 뒤에 거 미분하시면 돼요. 곱미분처럼 똑같이 하면 돼. 앞에 거 미분해요.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런데 이제 알파 프라임 세타의 전체 제곱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어쨌든 저쨌든 요 상수 있을 거예요. 제곱해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이것만 남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제곱하면 되니까 이것만 제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곱하면은 4 빼기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다 계산해보자. 이거 4야. 4, 4, 8이야. 8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나오죠. 띵. 2배 앞으로 보니까 4가 아니라 8.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8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나오죠? 이게 이거고. 근데 여기서 배각 공식 잠깐만.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 배각 공식 배웠었어. 우리 코사인 2세타가 이거였었지. 근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로 바라보면 2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고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지. 근데 지금 여기가 세타로 되어 있으면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2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8배 하면 16배가 되겠지. 16에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거의 노음은 얼마야? 4 사인 2분의 세타야.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인데 2분의 세타 범위는 어떻게 돼? 파이니까 항상 양수값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일 때 극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리미트 세타가 플러스일 때는 우극한으로 가. 그리고 알파 프라임 노 요거의 알파 프라임 세타야. 그러면 이제 노음이 이거고 알파 프라임 세타가 요 형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해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요거부터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4 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2 사인 세타 쓰시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4 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극한으로 가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우리가 백악 공식 중에서 사인 세타 어떻게 되니? 코사인 세타지. 요 자리에 세타가 들었어. 그러니까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가 되겠지. 앞에 근데 2배가 있으니까 얘는 사실 4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라서 캔슬돼서 없어지고 0 들어가면 어차피 1이거든요. 1,0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이거 아까 2-2 코사인 세타. 얘 어떻게 되지? 4의 제곱 세타지. 그럼 4 날라가고 요거 하나 날라가고 0 들어가면 어차피 뒤에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 어차피 1,0 나오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어?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0의 우극한, 0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극한 쪽으로 갔는데 얘는 이쪽이잖아. 2파이의 좌극한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 나오는 게 보였고, 참고로 이제 좌극한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2파이 한 바퀴 다 돌고 왼쪽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에 단위 접벡터에 요걸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나요? 좀 끊었다 가야 될 것 같다.